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수업 잘 듣고 계신가요? 네, 답답하셨죠? 이제 등교 개학 날짜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있으면 이제 등교를 하게 되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학교 와서도 그 마음이 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하는데 나중에 학교 왔을 때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런 말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생명과학 공부를 좀 재밌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오라는 숙제를 냈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잘해오셨는데 문제 풀면서 조금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일단 길죠. 네, 생명과학은 일단 문제가 깁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그리고 고1 때 배웠던 내용이랑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 생명과학은 문제풀이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 일단 이론 내용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선생님은 교과서로 이론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수업 시간이 지금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문제 풀기 전에 이게 진도 나가기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좀 많이 푸셔야 돼요. 생물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안 풀게 되면 이론 공부한 게 별로 쓸모가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이거 암기 과목 아니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선생님이 그래서 부교재를 꼭 사라고 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부교재 잠깐 보긴 하겠지만 시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각자 좀 풀어보시고 나중에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 위주로 좀 해주던지 아니면 뭐 보충 시간에 이걸 풀이를 해주던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같이 풀지 않았던 문제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 있는 문제 아니라도 따로 문제지를 산다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기출문제 있죠? 학력평가랑 수능 문제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되겠죠? 자, 문제 하나만 풀고 갈게요. 다른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답 보고 아마 어려운 거는 맞추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과서 맨 뒤에 정답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거 보고 채점도 해보시고 모르는 거 잘못된 거는 오답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세요. 그 33쪽에요. 13번 문제로 갈게요. 요 13번 문제는 처음 보는 자료라서 헷갈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요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문제라서 난이도는 조금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충분히 생각해 볼만 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논술 문제, 과학 글쓰기 문제 요거는 고난이도 문제라서 선생님 저는 등급이 안 좋아서 이런 거 못 푸는 학생인데요? 라고 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쪽 생명과학은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문제를 잘 읽다 보면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잘 풀 수 있어요. 같이 볼게요. 철수가 병원체 X에 대해서 연구했대요. 일단 병에 걸린 닭이 있었는데 닭에서 체액을 추출했어요. 그럼 그 안에 병원체가 들어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병원체라는 거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애들을 얘기해요. 뭐 바이러스, 세균, 이런 거, 곰팡이 등등등. 자, 어쨌든 체액을 추출해서 세균 여과기로 걸렀대요. 이게 세균 여과기입니다. 깔때기 모양 보이죠? 여과기니까. 이게 세균 여과기니까 저번에 우리 선생님이 바이러스 수업할 때 간단히 얘기했었는데요. 세균이 여기에 걸려요. 그리고 이 구멍을 통과 못해요. 세균을 걸러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똑똑똑 떨어지는 물질은 세균이 다 빠진 거예요. 또는 세균보다 큰 물질은 당연히 못 통과하겠죠. 통과를 못해요. 그럼 세균보다 작은 아이만 여기 통과했을 거예요. 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애만 통과했을 건데 거기서 그 여과역에서 X가 발견됐대요. 와, 그 여기서 알 수 있는 X의 특징. 첫 번째 특징 뭐예요? 크기가 세균보다 작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뭔지는 몰라. 근데 X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철수가요.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요. 입자 상태로 존재했대요. 주라는 거주세요. 입자 상태로 존재했대요. 이건 팔다리가 달린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뭐 왔다 갔다 커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알갱이처럼 가만히 있더라. 그냥 모래 알갱이처럼. 그래서 입자 상태로 존재하더라. 생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얘네들을 이제 물을 다 말린 다음에 질량을 측정해서요. 영양 배지, 영양을 공급하는 그 배양하는 그 용기를 말합니다. 영양 배지 넣어서요. 35도씨의 항온기라는 거는 그 보온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온시켜주는 따뜻한 기계. 일정 시간 두었다가 이 질량을 다시 측정했는데 변화가 없었대요, 질량에. 질량이 변화가 없었단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일까요? 네, 증식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이거 좀 써줄게요. 증식하지 않았다. 여기 옆에다 좀 적어주세요.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는 증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으로 가볼게요. 철수는 X가 살아있는 생물의 한 종류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 생물이라고 결론 내렸대. 또 특이하네. 철수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보자. 우리는 철수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예, 철수가 틀렸다고 생각해야죠. 왜 틀렸을까요? 철수는 이걸 생물이라고 했거든? 이거 생물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판단한 거잖아요. 왜 생물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뇌의 질량이 안 증가했잖아. 증식하지 않았잖아요. 증식하지 않았단 말은 뭐야? 영양분 넣어주면 뭐해? 그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기가 자기 것을 만들지 못하고 뭐 커지지도 않고 생식도 안 했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근데 그 얘기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필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적어놨어요. 철수의 결론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질량이 변화가 없었다고 했고요. 질량이 변화가 없다는 거는 증식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그러면 독자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해서 증식을 못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아직 못 쓰신 분들 일시정지 하시고요. 선생님 넘어갈게요. 2번으로 갑니다. 자, X가 생물의 특성을 나타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한번 설계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까 철수가 실험을 했거든요. 어떻게 실험했냐면 영양배지에 넣어서 일정 시간 뒀다가 증식했는지 질량을 측정했어요. 자, 질량을 측정해가지고 생물인 것 같아 라고 했거든? 근데 틀렸잖아, 철수가. 근데 철수가 만약에 생물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으면 그럼 철수 실험은 완벽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철수가 결론도 잘못 냈지만 결론을 그러면 생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얘는 무생물입니다. 라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철수의 실험은 지금 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할까요? 그 부족한 걸 여러분 찾아서 여기다가 설계하라 이 말인 거예요. 이런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했었죠. 이거 물론 이거는 지금 서술형이지만 이건 선택형이든 서술형이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철수가 X의 질량을 측정한 다음에 영양배지 넣어서 일정 시간 두었다가 질량을 측정했어. 근데 이거는 증식 안 했으니까 생물이 아닌 것 같아요 했을 때 누가 반박할 수 있지. 어떻게? 야, 그러면은 35도는 좋다 이거야. 그 안에 혹시 유독가스 같은 거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자란 거 아니야? 얘가 생물이 아닌 게 아니라 생물이라도 유독가스 있으면 못 자라잖아. 또는 공기는 제대로 넣어준 거 맞아? 야, 습도는 제대로 유지해줬어? 그것 때문에 안 자란 거 아니야? 라고 반박할 수 있겠죠. 그 반박 불가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항상? 네, 대조군. 반박 불가 나오면 항상 대조군이에요. 대조군을 넣어서 실험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철수는.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 아니고 비교 대상으로 다른 애, 우리가 알고 있는 애 있잖아. 생물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애.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생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장균 같은 생물을 넣어서 같이 실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반박 불가인 완벽한 실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써주시면 되겠죠. X를 넣은 영양배지, 이 바이러스로 보이는 이 X 넣어놓은 영양배지하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으로 아이고 미안해요. 자, 그 X를 넣은 영양배지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실험하는 실험균이 되겠죠. 하고 세균, 살아있는 세균, 대장균을 넣은 영양배지. 대장균이든 다른 균 상관없어요. 아무 균이나 해도 돼요. 이 영양배지는 그런 실험을 위한 게 아니라 이건 비교를 위한 거니까 대조군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증식 여부를 관찰해야 완벽한 실험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 맞춰 써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다 풀어놓은 거라서 몇 개만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선생님이랑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 드디어 2단원으로 가실 거예요. 예, 시험범위, 중간고사 시험범위는 1단원 그리고 2단원입니다. 그때 그 생태계 들어가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던데 안 들어가요. 5단원은 1, 2단원만 들어갑니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예요.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때 배운 거랑 문제 풀어본 거 다 시험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당분간 안 지우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도 언제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으면 보면서 복습하시면 돼요. 이게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잖아. 그치? 수업 시간에 놓친 것도 복습할 수 있는 거. 이 장점을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지금 기회예요. 지금이. 자, 생명활동과 에너지라고 2단원으로 갑니다. 그 사람의 물질대사로 갈 거예요. 사람의 물질대사. 보입니까? 물질대사. 물질대사 배웠잖아요. 우리 어디서? 일단은 첫 시간에 생물의 특성할 때 물질대사를 배웠어요. 그죠? 뭐냐면 이 물질대사라는 거는 외부로부터 물질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하면서 특히 가장 중요한 거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죠? 네, 요 에너지를 내가 얻는 거,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 이런 게 전부 물질대사예요.
그래서 이게 통째로 한 단원이 나와서 그만큼 물질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1단원에서 조금 짚어줬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꾸 먹는 거 나오죠? 예, 우리는 왜냐면 사람은 광합성을 스스로 못하잖아요. 우리가 뭐 농담 삼아 야 운동장에 나가 햇빛도 좀 쐬고 광합성도 해야지라는 거 그냥 진짜 농담이에요. 그거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지 얘들아? 아, 얘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아니야, 그거 그냥 농담으로 광합성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람은 광합성 못해요. 아시겠죠? 자, 물론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타민 D 합성 같은 거 합니다만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얻는 역할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음식이 물질 대사 나온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요거 넘어가기 전에 요 예쁜 거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갈까? 요 바다네요. 요거 홍콩 바다래요. 홍콩 밤바다에 밑에 불이 있는데 이 불이 사람이 아니라 이게 플랑크톤이었대요. 스스로 발광을 하는 빛을 내는 플랑크톤. 야 이거 집에 키우면 집에 등 필요 없겠다. 전기세 안 나가겠네. 그치? 예, 그래서 이거 과학적으로 실제로도 이제 가로등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해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거 실험 중입니다. 지금. 생명과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런 걸로도 또 진출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홍콩 밤바다인데 여기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야광 플랑크톤 있는 바다들이 좀 많이 있어요. 몰디브 바다도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에 가면 또 홍해 바다가 이집트랑 사우디아라비아에 붙어 있죠. 네,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책에도 봤을 거예요. 홍해 바다. 거기가 산호가 정말 이뻐요, 얘들아. 선생님 가봤는데 홍해가 진짜 산호가 너무너무 이뻐요. 거기 바다 근처에 보시면 이집트의 다합이라는 그 조그마한 마을이 있어요. 되게 조그만해서 여러분들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거기 한국 사람 진짜 많아요. 한국 분들 중에서 그 대학생들 특히 여행 가는 장소 중에 하나, 장기 여행 한 달 이상 가는 몇 달 이상 거기 사는 사람도 있고 거기 1년 이상 장기 여행을 거기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막 수영도 하고 바다 생활하면서 뭐 다이빙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가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밤에 애들이 막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앉아가지고 이거 보다가 여기서 수영도 하고 막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다음에 검색해보세요. 여러분들 대학생 되면 거기 가서 뭐 여행도 하실 수 있고 돈도 좀 버실 수도 있고 네, 뭐 괜찮은 곳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자, 어쨌든 이런 플랑크톤도 있다는 거. 야광충이라고 돼 있죠? 빛을 낼 수 있어요. 얘도 빛을 내려면 빛에너지가 있어야 될 건데. 그치? 플랑크톤 아니라 오징어도 있어요. 오징어도 빛을 내네요. 발광 오징어 있어요. 해파리, 야광 해파리 있잖아요. 밤에 빛나는 거. 이런 거 다 빛으로 에너지 내려면 얘네들이 몸속에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빛 에너지 내야 됩니다. 여러분도 에너지 내죠? 여러분은 빛으로는 에너지를 못 내요. 사람이기 때문에. 대신에 어떻게 에너지 내지? 네, 따뜻하게 해서 몸을 데운다거나 또는 소리를 낸다거나 팔다리 움직여서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내죠. 그죠? 그래서 이 에너지 물질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런 신소재는 아니지만 신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에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생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생명과학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발표했죠.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이후로 앞으로는 생명공학이랑 생명과학 쪽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여러분 그쪽으로 진로를 선택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개 타셨어요. 이제 앞으로 조금 투자를 많이 해줄 거라고 하니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질 것 같아요. 한국산 진단키트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출했죠. 예, 뉴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의 뭐 한국 사람들 인질로 잡아다가 한국에 데려다 주고 진단키트랑 막 바꿔서 가고 그것도 돈 주고 사가면서 그런 것도 있고 생명과학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산업이 발전할 것 같아요. 지원도 많이 해주고 아마도 이쪽으로 또 지금 경제적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생물 쪽으로 진로 희망하던 사람들 특히 의료계 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확충할 것 같죠? 네, 그쪽으로 진로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열심히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회를 잘 잡으실 수 있기를 선생님 기도해 드릴게요. 자꾸 잔소리가 길어서 미안해요. 넘어가 볼게요. 잔소리보다는 여러분들 수업 진도 나가는 게 더 좋죠. 넘어가 봅시다. 자, 일단은 생명활동과 에너지로 가볼게요. 38쪽이에요. 38쪽 가볼게요. 자, 생명활동에서는 에너지가 무조건 필요해요. 아까 그 플랑크톤처럼 빛내는 데도 필요하지만 반딧불이, 플랑크톤 이런 거 야광충 사람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선생님도 지금 수업하느라 말하고 있죠. 에너지 필요하겠죠. 뇌를 굴려서 기억을 해내는데도 에너지 필요해요. 여러분들 앉아서 수업 듣는다고 이제 운동을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에너지는 소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 듣고 나면 배고프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들어 누워 있어도 에너지는 필요합니다. 왜? 심장 돌아가야 되잖아요. 심장 뛰고 혈액순환 해야 되잖아요. 그 밖에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체온 36.5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배가 고프고. 그치? 여러분은 배고픈 거 잘못 아닌 거예요. 다 밥값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갈게요. 에너지 어떻게 얻을까? 자, 물질대사 우리 배웠던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볼게요. 자, 물질대사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생물이라면 에너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물질대사 무조건 해야 되고요. 물질대사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반드시 구분하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예전 교과서에 썼던 거 기억나야 돼요, 얘들아. 교과서 몇 쪽이었지? 8쪽이었나? 네, 8쪽 미안해요. 8쪽은 아니네요. 그때 우리가 14쪽, 15쪽에서 했네요. 그죠? 그 15쪽 그 그림 굉장히 중요하다 했거든? 그 그림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나중에 보세요, 15쪽. 자, 지금은 38쪽 할 거예요. 자, 38쪽이 동화작용, 이화작용인데 이걸 합쳐서 물질대사라고, 물질대사 뜻도 줄 끌게요. 그때 우리 서커하던 교과서에 썼는데 쓴 내용이 여기 적혀 있어. 그 줄 끌 거예요. 자, 물질대사라는 거는 세포에서 물질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모든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 화학에서 배우는 거 아니고요. 생물에서 배울 거예요. 왜? 생물체 내에서, 세포 내에서 하는 거니까. 자, 물질을 합성도 하고요. 분해도 해요. 그래서 하나는 동화작용이고요. 하나는 이화작용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동화작용, 이화작용 뜻도 줄 끌게요. 동화작용은요, 합성하는 반응이에요. 합성. 이화작용은요, 분해하는 반응이에요. 우리 다 가르쳐 줬던 겁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 동영상으로 복습을 좀 하세요. 첫 번째 동영상이 있어요. 자, 저분자 물질은 작은 물질. 여기 있네, 그림에. 저분자 물질, 여기 가보세요. 작은 물질. 별, 네모, 세모 이렇게 작은 물질 저분자 물질이고요. 이거를 다 꿰어놓은 큰 물질을 붙여놓은 거를 고분자 물질이라고 해요.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본드, 접착제, 여기서는 뭐 실 같은 거 붙여놨네. 자, 이거 전부 다 에너지예요. 그럼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크게 합성이 되는 거네. 이거는 합성이니까요. 합성. 작은 물질을 큰 물질로 합성하는 거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에너지 흡수해야 되고요. 에너지 흡수도 적어줄까요? 에너지 흡수해야 되고요. 에너지 흡수. 적어놓으세요. 에너지 흡수라고. 해야 되고요. 에너지 흡수.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무슨 작용을 한다고요? 네 글자로? 네,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 줄 거놓으세요. 동화작용. 되게 중요해요. 동화작용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흡수. 요거 그리고 키워드가 뭐라고? 합성. 그래서 예시를 잘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예시가 문제도 보기로 잘 나와요. 간세포에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합성한다 나오면 이거는 동화작용인 겁니다. 간 나온다고 무조건 합성이라고 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면 간에서 분해도 하고. 어디 봐봐. 오른쪽 그림. 분해. 여기 분해 있네. 분해. 여기 보세요. 글리코젠은 포도당을 분해하기도 해요. 물론 글리코젠 포도당 분해도 하고요. 포도당을 글리코젠 합성하기도 합니다. 뭘 합성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합성인지 분해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성인지 분해인지 보고 얘는 동화작용이에요. 이 분해하는 거는 이화작용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 물질 사이사이에 접착되어 있던 접착제, 여기서는 이제 실 같은 거, 뭐 이런 게, 뭐 막대기, 본드, 뭐든 다 결합 에너지야, 얘들아. 붙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에너지를 무조건 방출하죠. 이거 중요하죠. 에너지 방출한다.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방출되어 다시 그 사이에 있던 접착제가 뜯겨 나온다고 선생님이 얘기해 줬었습니다. 에너지 방출 표시해주세요. 에너지 방출하는 게 이화작용이에요. 분해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되겠죠? 그런데 이때 또 중요한 게 있었어요. 요거는 사람 신체 안에 온도가 낮은 곳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일어나려니까 너무 반응이 느리고 안 될까봐 반드시 누가 도와준다? 효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냥 물질대산 통째로 다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효소 이거 줄 거 놓으시고 별표 단계 해주세요. 반드시 효소가 작용합니다. 어디에 동화작용? 둘 다.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 둘 다 효소가 작용한다. 자, 효소의 뜻도 표시해 줄게요. 여기 효소, 생명체 내에서 물질대사를 도와주는 애예요. 촉진하는 생체 촉매를 얘기합니다. 화학에서는 이걸 촉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거를 생물에서는 효소라고 얘기합니다. 촉매의 일종이에요. 촉매 중에서 생물체 내에서 작용하는 게 효소예요. 효소. 외워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영어 이름이 소피아거든요. 지금 수업 듣고 계시는 분들 선생님 아이디가 막 보여서 알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선생님 이름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효정이잖아요. 효정이랑 소피아 합치면 효소죠. 네, 외울 수 있겠지. 이거 못 외우면 선생님한테 관심도 없는 거죠. 선생님 삐질 거예요. 자, 다 외울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예시도 찾아보래요. 예시. 우리 사실 이 예시 찾는 거 앞에 다 했었거든요. 1단원에서. 그래도 간단히 적어줄까요? 중요하니까. 자, 동화작용 예시 뭐 있지? 배웠던 거니까 한 번 더 적는 거예요. 동화작용 예시. 네, 광합성. 네, 효소도 합성되거든요. 어디서? 이런 거. 그 다음 아까 단백질 합성. 예, 요소 합성. 요소 합성이 뭐예요, 선생님?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합성이니까 다 되는 거예요. 호르몬 합성.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네, 등등등 모든 합성. 합성은 전부 다 동화라는 거. 아, 너무 쉽죠? 아, 진짜 쉽다, 그치? 생물이 이렇게 쉬울 줄이야. 예, 선생님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생물 다 쉬울 거예요. 선생님 쉽게 가르쳐 줄게요. 걱정 마세요. 대신에 문제는 어려워요. 네, 미안해. 이거 이론은 쉽게 가르쳐 주는데 문제 푸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연습을 또 하셔야 돼요. 선생님 따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어쨌든 네, 내용은 쉬워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화작용은요. 분해하는 게 다 이화입니다. 자, 뭐 우리가 분해하는 거 아까 봤죠?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글리코젠 분해. 아까 위에 있었지, 이거.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글리코젠을 분해합니다. 분해함. 그 다음 또 있어요. 우리 몸속에서 음식 먹으면 쪼개잖아, 반으로. 반으로가 아니고 잘게 쪼개잖아요. 그치? 그 소화라고 하죠. 소화도 다 이화작용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소화시킬 때 에너지 방출돼요? 네. 여러분 소화시킬 때만으로도 에너지 방출됩니다. 물론 그때는 에너지가 많이 방출 안 돼서 조금만 방출돼요. 그 소화시킬 때 에너지가 약간 방출돼서요. 그 체온 유지에 써요. 그래서 여러분은 겨울에 배가 고프면 더 춥지. 배고프고 춥고 아유 불쌍해라. 이게 과학적인 말이에요. 배고프면 더 추워. 왜?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몸속에서 이거 우리가 먹은 녹말, 탄수화물 몇 당으로 분해하고 뭐 배웠죠? 중학교 때 소화. 그 소화할 때 에너지가 방출돼요. 그때 그 에너지를 우리가 뭐 빛으로 반짝반짝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뱃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거는 열 에너지로 방출해서 체온 유지에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울 때는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예, 북극곰처럼 이렇게 포동포동해지면 좋지.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발효도 있어요. 발효. 그 다음에 뭐 분해하는, 우리 몸에서 분해하는 거 전부 다 이화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등등등 모든 분해는 전부 다 이화작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여러분? 너무 잘하네. 네. 아마도 문제 내면 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조금 복잡하네요. 자, 여기 마지막 줄 한번 보고 갈게요. 이러한 물질 대사에서 반응의 각 단계에는요, 특정한 효소가 관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효소 줄 거라 했거든요. 여기도 줄 거일까요? 효소가 관여해요. 특정한 요소에 심지어 특정한 요소. 아무 요소 아닙니다.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입 안에서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녹말을 분해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단백질 분해할 때는 아밀레이스가 관여하나요? 아니지. 그때는 또 펩신이라는 다른 효소가 관여했죠. 예, 효소는 그때그때 자기 기능이 다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 기능에 맞는 효소가 따로 있어요. 다 특정한 효소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아무 효소가 한 명이 그 하나의 효소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의 효소는 지 할 일 하나만 하는 거예요. 자, 각 단계라는 거 있죠? 단계라는 것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어요. 단계. 뭔 말이에요? 물질 대사 한 방에 분해하지 않는다는 거지. 한 방에 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먹은 녹말도 한 방에 탁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몇 당으로 분해한 다음에 그게 뭐 그다음 올리고당으로 분해된 다음에 이당류 돼서요. 마지막에 말테이스 같은 거 소장해서 포도당으로 분해해지고 그거 배웠죠? 중학교 때. 소화도 여러 단계였잖아. 그런 식으로 단계가 여러 단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효소가 관여한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쪽으로 가볼게요, 얘들아. 39쪽으로 가시면요. 요 동화작용, 이화작용에서 에너지 얘기가 나와요. 와, 이거 선생님이 형성평가 문제 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그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좀 해줄게요. 다음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림 보시면 쉬워요. 반응물. 이 반응물 봐봐. 생성물 봐봐. 누가 더 커? 예, 생성물이 더 큰 거예요. 이거 한 덩어리 붙인 거예요. 이거는 작은 애들 저분자예요. 저분자. 이거는 큰 거 고분자. 한마디로 이거 뭐야? 합성했네. 붙였잖아.
합성했으면 외부에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에너지 들어와야 되죠. 자, 반응물 에너지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에너지가 10이라고 합시다. 아, 1이 할까요? 네, 쓰기 힘드니까 1이 할게요. 자, 반응물 에너지 다 합치면 얼마야? 그러면 지금 3이에요, 3. 생성물 에너지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얘가 갖고 있는 거, 얘가 갖고 있는 거, 얘가 갖고 있는 거 3개 합치면 3이에요. 한 덩어리가 지금 돼가지고 에너지가 3인데 3이라면 안 돼. 왜? 추가로 가운데 접착제 역할하는 에너지, 결합 에너지 붙었잖아요. 사이사이 에너지 붙은 거 여기 뭐 붙었을 거야, 에너지가 흡수해가지고. 에너지 외부에 흡수했잖아. 그거 더해줘야죠. 에너지만큼 더해줘야지. 에너지가 얼마일지 몰라요. 플러스 알파. 에너지가 어떤 애는 1일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이거보다 더 크면 10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 달라요. 자, 그러면은 에너지가 붙어야 되니까 반응물 에너지 합친 것보다 생성물 에너지 합친 게 더 클까 작을까? 더 크지. 이거 합쳐봤자 3인데 이거 합치면 3에다가 플러스 접착제까지 알파 되니까 에너지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에너지 양이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에너지가 높아요. 왜? 에너지가 흡수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나온 다음에 뭘 물어볼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 왼쪽에 있는 거 무슨 반응일까? 동화작용일까? 이화작용일까? 에너지 흡수했어요. 이 그림도 보여주면 다행인데 이거 그림 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림 가릴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림 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냥 반응물 글자 끝, 생성물 글자 끝. 생성물 에너지가 많아. 이거는 합성이야, 분해야? 맞출 수 있겠죠. 에너지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합성이고요. 합성이니까 이거는 동화작용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는 게 시험 문제인 거예요. 되게 어려워하는 단원인데 여러분 쉽죠? 네, 여러분들은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왜? 쌤 만났으니까. 자, 보세요. 야, 오늘 너무 거만한가? 좀 기분이 업돼가지고 쌤이 지금 금요일날 녹화하고 있거든요. 내일은 주말이잖아. 자, 볼게요. 이해해주세요. 자,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거 안 해도 되나? 해야겠지? 같이 보자. 자, 반응물. 이번에는 얘가 에너지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생성물이 에너지가 또 3인 거예요. 똑같이 왼쪽 것처럼.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알파라는 에너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분해되고 나니까 사이사이에 있던 접착제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그 접착제가 에너지로 방출이 돼버렸잖아요. 보이지? 에너지 방출됐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에너지 줄었겠지. 그리고 이건 분해하는 거고 당연히 이화작용이겠구나 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그래프를 띡 내주고요. 여기는 글자도 막 가려. 글자는 다 가린 다음에 요거 여기 보이지? 반응물, 생성물 이렇게 높아졌는지 에너지가 낮아졌는지 요것만 보여준 다음에 너희들한테 동안이, 이환이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요게 합성이니 분해니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광합성이라는 반응은 왼쪽 거에 해당하니 오른쪽 거에 해당하니? 광합성은 동화작용이니까 왼쪽 거에 해당하겠죠. 소화는 어디에 해당하니? 이화작용이니까 오른쪽 거에 해당하겠죠. 이런 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네, 또 하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거 나올 수 있느냐? 이거 조금 어려운 거 갑니다, 이제. 자, 선생님, 그래프가요. 여기 옆에다 그려볼게요. 너희는 안 그려도 돼요. 자, 반응물, 생성물. 이 반응물, 생성물 있으면 그래프가요. 한 방에 그냥 쭉 올라가면 되는데 왜 그래프가 이렇게 휘어서 가냐고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화학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자, 혹시 안 배우셨을 분들도 있으니까 같이 얘기할게요. 이게 그냥 쭉 가면 좋은데요. 얘네들이 미적지근하게 사람처럼 체온이 36.5도밖에 안 되는 몇백 도 막 불꽃 튀기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데 반응하다 보니까 반응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관여한댔지? 효소가 관여한댔죠? 효소가 도와주면서 이 반응 물질이 와서 잘 달라붙게. 여기 얘들이 합쳐지려면 합성되려면 옆에서 얘들이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충돌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찌찌찌찌 붙어야 되거든? 그때 필요한 에너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효소가 이까지 에너지를 끌어올렸다가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물이니까 이거를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만큼 쓸데없이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에너지 있잖아요. 요만큼 에너지 있어야지 반응하거든? 이건 없으면 반응 못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화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활성화 에너지만큼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뿐이에요. 되겠죠? 어머, 오늘도 종이 쳐버렸네. 자,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만큼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뿐이지. 어쨌든 그래도 이거 높은 거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이 그래프는 생물에서도 중요하지만 화학에서도 중요하니까 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성화 에너지. 나중에 선생님 저는 화학 안 하는데요. 필요 없어요. 나중에 저는 생물만 하고 간호사 될 건데요. 네, 간호가 가면 정말 빡세게 이거 공부하게 될 거예요. 간호과 공부량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의 그 생명을 이제 돌봐준 역할을 한다 보니까 공부할 게 되게 많을 건데 지금 공부 꼼꼼히 해놓으셔야 도움 될 겁니다. 됐지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요거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하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세포가요.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동화작용 에너지 흡수된다며. 예,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 배터리에 저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 배터리를 반응물로 보고 충전된 배터리를 생성물로 보시면 돼요. 세포 안에 배터리가 다 있거든,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라고. 그 배터리에다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에너지 필요하면 어떡하지? 배터리를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 배터리에 있던 반응물이 생성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빵빵빵 방출돼. 그럼 그 에너지 내가 쓰면서 소리도 내고 운동도 하고 심장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너지도 쓰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줄 끄을게요. 세포는요, 그래서 나중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요, 여기 이화작용으로 배터리에 있는 반응물을 분해하면서요, 진짜 배터리가 아니고 그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라고. 배터리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 원리가. 그래서 이화작용을 통해 방출된 에너지 일부를 사용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또 동화작용도 해요. 몸속에 내가 단백질 필요하면 합성을 해요. 그렇죠? 또는 일부를 사용해가지고 다시 일도 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숨도 쉬고요. 됐죠? 그럼 결국은 뭐야? 이화작용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동화작용하고 동화작용해서 이화작용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에너지를 합성하고 분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모든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이게 1단원에서 배웠던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 거예요. 됐나요?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물질 대사 조금 더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형성평가 가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무 없지요. 여러분 좋지? 까지 해서 끝 하겠습니다.